아이고, 예, 정말 잔혹하시네요, 수지님. 아, 진짜. Welcome to Hay Bear. 산에서 뛰면 무릎 나간다는 괴담을 타파하기 위해 오늘부터 저는 트레일러닝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특히나 국토 70%가 이 산으로 이루어진 한국에서 달리는 사람이라면 이 더더욱 트레일러닝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뭐 날다람쥐, 고라니, 산짐승, 산변태, 뭐 흔히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별명입니다. 제가 이 설렁설렁 뛰는 게 아닌 달리기에 진심으로 입문하게 된 어찌 보면 제 러닝의 고향이 트레일 러닝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비해 해외는 트레일 러닝 인기가 대단합니다. 당장 프랑스에서 열리는 UTMB만 인터넷 검색해봐도 이 엄청난 응원과 인파들 그리고 다양한 장비로 무장하고 이 대자연 속으로 빨려들어가 달리는 장면은 그 자체로 인생샷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울트라 트레일 러닝 광풍이 불어서 이 국가 차원에서 선수를 육성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트레일 러닝은 간지죠. 운동은 장비빨이라고 하잖아요. 트레일 러닝은 로드와 달리 장비가 엄청 많은데 뭐 그 이야기보다는 나중에 풀기도 하고 오늘은 로드 주자들이 트레일 러닝을 회피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 적응되지 않는 언덕. 트랙을 선호하는 이유도 이 완전 평지이기 때문입니다. 로드 대회를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거기 언덕 어때입니다. 이 흔히 이 PB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로드 러너들에게 언덕이 많은 대회는 상당히 저평가되기에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국 지형 7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 놀러오는 외국인들이 꼭 하는 말이 이 나라는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가까운 산이 많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작년에 다니던 회사는 윤산이 붙어 있어서 점심시간마다 윤산 정상을 찍고 오곤 했습니다. 공기도 좋고 이게 공원 우레탄 길만 조깅하는 것보다 더 에너제틱하고 땀도 한 바가지 섰고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언덕이란 변수 때문에 트레일을 기피하는 초고수가 계십니다. 반대로도 로드 트레일 둘 다 씹어먹는 고수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로드 주자들이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게 기록이잖아요. 뭐 서브3라든지 뭐 10km를 40분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고수들의 경우 이 기록 자체가 그들의 자존감입니다. 근데 트레일러닝 대회에서는 이 대회마다 거리도 다르고 지형도 달라서 이 명확한 시간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잡바링에 대한 두려움. 그 넘어집니다. 저도 넘어진 적 있습니다. 한 3번? 말 그대로 트레일입니다. 이 트레일은 해석하면 포장되지 않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튀어나온 돌뿌리야 뭐 나무 잔가지 뭐 미끄러운 흙과 정돈되지 않은 네크. 근데 이런 요소가 오히려 집중력에 도움을 줍니다. 평지 러닝하다 보면 지겨워서 걷다가 집에 가곤 하잖아요. 근데 트레일 러닝은 잠깐 집중력 잃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키스 마이 마운틴입니다. 어차피 모든 운동은 그만큼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시 무섭다고 생선 안 먹으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 집중력 때문에 세상의 모든 번뇌를 놓기 가장 좋은 게 트레일 러닝입니다. 퇴근하고 바로 산을 뛰면 오롯이 나 자신한테 집중이 가능합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산을 달리는 행위만큼 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산에서 길을 잃을 것 같다. 산에서 길을 잃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트레일 훈련 시 자기만의 코스 습지는 필수입니다. 훈련에서 길 헷갈리는 것은 코스 습지를 하면 극복됩니다. 하지만 대회에서 마킹 부시로 인한 길 엇갈림, 이걸 알바라는데 한 번 당해보면 정말 기분 나쁘고 이 주최 측을 욕하게 됩니다. 이 대회를 위해 땀을 흘려 훈련했는데 고작 길을 잘못 들어서 나의 기록과 열정이 저평가되는 것은 러너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주최 측이 열심히 수개월 전부터 코스 마킹도 하고 한다지만 정말 해괴하다 싶을 정도로 지독한 알바를 저는 작년까지도 겪었습니다. 특히나 상위권 주자는 특성상 서로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중후반부를 혼자 산에서 뛰게 되는데 이때 알바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은 GPX 파일을 사전에 배포하는 대회도 생겼는데 마킹 부실로 인한 알바를 GPX 줬으니 우린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무국도 있다고 하네요. 그건 돈 10만원 주고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할 대우가 아니지. 그건 트레일 러닝이 아니라 오리엔티어링이라고 불러야죠. 제가 알바에 대해서 열을 내는 이유는 마라톤 온라인 보시면 아실 겁니다. 싸구려 참가비에 마킹 없는 트레일 러닝 대회가 매주 난잡하게 열립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신규로 트레일 러닝에 입문할 사람들이 이런 대회가 트레일 러닝 평균치로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트레일 러닝 대회 참가비가 로드보다 배 이상 비싼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길게는 100km 코스를 마킹하고 유지해야 하던 인건비와 유지 보습이 식당에 가까운 CP, 트레일러닝은 중간에 쉬면서 많이 먹거든요. 근데 마킹도 안해, CP도 없어. 선수들이 산에서 벌어질 조난같은 위험을 책임지지 않는다? 저는 그런 건 대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네 번째, 터프하니까 트레일러너입니다. 네, 로드 깔끔하죠. SNS 셋업들이 땀 흘리고 젖은 후에서 향기가 날 것 같은 착시가 들 정도로 로드는 딱히 더러워질 일이 없습니다. 반면 트레일러닝은 보통 장거리 대회 한번 마치면 엉망입니다. 제가 2019년 거제짐에 꼬린 후 찍은 사진 보시죠. 이 대회나 기우제를 지내기로 유명한 데다 보니 정말 비를 쫄딱 맞고 머드 축제장이 된 산길을 뛰다 보면 어지간한 전쟁 폐잔병도 트레일러너보단 더 깔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은근 쾌감이 묘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대자연과 이렇게 살같이 맞대며 살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악조건 속에서 완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스릴감. 좋게 말하면 성취고 나쁘게 말하면 중독이죠. 뭐 2023년 고도화된 문명사회에서 우리는 무언가에 중독돼 있잖아요. 뭐 알코올이든 게임이든 SNS든 관계 중독이든 그렇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게 중독이든 성취감이든 간에 뭐 트레일러닝에서 이런 경험을 얻어갈 때 정신적 건강에 유의미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슬프게도 요즘 뉴스 보면 한국에서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같은 짧은 시간에 쉽게 쾌락에 빠지는 것에 취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운동하는 사람이잖아요. 훈련은 길고 힘듭니다. 하지만 다같이 주말 새벽 훈련을 마치고 그 얻는 성취감은 깊습니다. 이 추운 와중에도 고고히 산에서 빡센 훈련을 하는 울프들의 SNS로 물끄러미 받아보며 더 울프업다 트레일러닝 1화를 마칩니다. 2화에서 봐요. 안녕.